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술의 토커스 함술입니다. 아니 함수롱 아니었어? 예, 이렇게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약간 줄였어요. 함술, 앞으로 함술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 가장 시끄러웠던 동네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였거든요. 지금 성남시 유력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 멋진 청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시고 또 멋진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후보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보통 우리가 성남시장이라고 하면 뭐 나이 지긋하신 어떤 어르신 이런 느낌인데 제가 아까 문을 딱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멋진 청년분이 시장 후보로 딱 나오셨어요. 후보님, 성남시 어떤 이유로 출마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막 이렇게 젊진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45 오래됐습니다. 진짜요? 전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런 리가요. 네. 뭐 이재명 우리가 이번에 성남시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되었던 게 아마도 47?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남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한 이유는 일단 성남에서 27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성남에서 제가 대학 시절에 자그맣게 창업했던 회사를 20년째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 이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5 아이를 낳고 행복한 잠깐만요. 5이요? 네네, 5 아이를 낳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랐는데요. 많은 아이를 낳으셨네요. 좀 많죠. 애국자 소리도 지겨우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효도하고 있네요. 벌써요? 죄송한데 큰아들이 큰딸? 지금 11살 큰아들. 벌써 초등학생. 혹시 성비도 약간 궁금해지는데. 아들, 딸. 와, 요즘 딸이 귀하다고 딸을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야기가 약간 샜습니다. 샜네요. 네. 저희 아내가 딸을 워낙 원해서 어떻게 낳다 보니 또 5가지 낳았습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까? 네, 능력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룬 곳도 또 이곳 성남이고, 그리고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9년도에 처음으로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으로 이렇게 뽑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이 있었고 그때 분당에서 제가 신청을 해서 당협위원장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되었었습니다. 저희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희 시사포커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보수 우파 진영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른 정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공개 오디션에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의 자리를 선점하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을 정말 오래 살았고 성남에서 제 인생의 발판을 만들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꿈꾸고 있던 시민들께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곳도 성남이었기 때문에 이곳 성남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성남 사람 아닙니까? 저는 뼛속까지 성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살아오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후보님을 처음 이렇게 쓱 봤을 때 왠지 미남이시기도 하시고 또 키도 굉장히 크세요. 여성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금수저일 것 같고 고생은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사업하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어떤 일 하셨나요? 사실 제가 여기 지역에서도 움직이다 보면 방금 우리 함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수저 같다, 부잣집 아들 같다 이런 이야기들 워낙 많이 듣는데 사실 평범보다는 조금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고요. 아, 정말요? 네. 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 방이 한 번도 없었었고, 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빨리 독립해야겠다라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경제적으로 좀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욕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를 꿈꿔왔는데, 네.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내가 왜 정치를 꿈꿨는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계속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철학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고 싶었던 정치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 삶부터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내 삶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삶에 개입하는 정치를 해서 안 되겠구나. 내 가족들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다 보니까 내 인생부터 좀 책임져 보자. 이런 생각들이 대학교 때. 그렇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과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뭐 기업인으로서 약간의 빛을 보셨나요? 너무 성공을 찔렀나? 뭐 작은 성공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100만 원을 들고 저는 청소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요? 네, 여기에 이것도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또 성남시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수정구 복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정구 복정동. 네, 수정구 복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건물들 3층, 4층 건물들이 막 이렇게 택지 개발이 되면서 들었을 때 명함1장을 들고 계단 청소 영업을 막 해서 제가 새벽 4시, 4시 반이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다녔었죠. 후보님이 직접이요? 뭐 직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를 겪어보신 분들, 특히 자유한국당 당시에 보시면 김민수가 막일을 정말 잘한다, 잡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험한 일들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대학 시절에는 그 건설 현장 막일들도 워낙 많이 하고 이렇게 용돈 벌고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이해한다라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제 삶 자체가 그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땀과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남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면은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성남시장을 통해서 선거들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솔직하게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성남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집중하다가 오히려 빠져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가 누구의 이제 인생에서 할 거 다 하고 성공의 방점에 그냥 나도 이제 정치밖에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돼서는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이 만약 되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커가는 꿈나무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약간 하셨어요. 근데 특히 이제 화천대유 너무 시끄러웠을 때도 그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프로젝트였잖아요. 성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력 성남시장 후보로서 유력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후보로서 이재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더라도 높더라도 이 가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하다라고 하면 이 가정 자체가 이미 부패해서 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조차도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재명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준 권력을 사익에 다 집중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화천대유를 우리가 파헤치고 끝까지 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이유는 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바탕에서 정말 철저한 검증과 이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익에 이용했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에게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자도 앞으로 국민의 권력으로 사익을 취하지 않게끔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성남시는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만약 김민수 후보께서 성남시장이 당선되신다면 네. 이재명의 비리로 일컬어지는 이런 화천대유 이런 각종 비리들 확실하게 좀 챙겨서 폭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천대유뿐만이 아니라 성남FC라든지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카르텔에 의한 뭐 수의 계약에 관한 문제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모두 다 파헤쳐서 다시는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너무 든든합니다. 든든하고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유력 후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율. 네. 솔직히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100% 이거 지지율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성남시 지지율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1위, 2위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몇 분 정도 출마하셨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6분 출마 상태입니다. 6분. 그럼 지지율은 후보님 좀 괜찮게 나오시고 계신가요? 네,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5번 내지 6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중에 3번이 최근 것 포함해서 3번이 여야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제가 1위를 했고요. 5번 중에 3번이? 5번인지 6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순위들이 조금 차이 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면 네. 선관위에 들어가면 이 질문지들이 다 공개돼 있거든요. 네. 유선 비율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 네.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요즘에 그렇죠. 유선 전화 안 쓰니까. 네. 네, 그리고 후보들에게 명칭을 정확히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에게 당협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거에 이름만. 네, 이름 뒤에 다른 예. 호칭을 썼다거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시민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 보고 싶다면은 누구나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한 번 정도만 봐도 네.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구나. 이 여론조사들은 뭔가 조금 부정확하게끔 표본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이 여론조사하는 업체 수가 이 프랑스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보다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난립이 돼 있고 이 여론조사 기관이 후보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우리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한 결과 모든 게 좀 투명하게 돼 있고 질문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것들에서는 1위가 몇 번 있었던 것 같나요? 네. 네, 다 1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예, 사실은 이런 게 자신감이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네.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하다 아니다보다 저희들도 저희에 대한 데이터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네. 또 이제 그거에 맞는 전략들을 또 세우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본들을 좀 살펴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네. 그러면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기간에서 솔직히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뭐 포스터에 붙는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이 사람 하면은 뭐 이거다. 뭐 이렇게. 뭐 국민이 키운 윤석열 뭐 이렇게 있었듯이 우리 후보님
그 성남의 김민수 하면은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딱 떠오를까요? 우리 권자분들께. 지금은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이름 뒤에 붙는 것이 김민수의 퍼스트 성남이라는 5글자가 붙습니다. 퍼스트 성남. 네. 해서 이제 퍼스트가 FIRST 5글자 영문자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5가지를 통해서 성남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전. 네, 지금 이제 다른 여야 후보들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정책적 준비를 좀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김민수 하면 퍼스트 성남 그리고 퍼스트 시장 네. 성남을 바꾸는 퍼스트 성남 그리고 내 삶의 첫 번째 삶을 바꿔주는 퍼스트 시장 이제. 네. 그 퍼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또 뭐 1등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챙기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캐치프레이즈 직접 지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게 주로 제가 아무래도 창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창의력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나 전략들의 네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후보님이 또 직접 또 하시니까 또 말씀하시는 것도 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해야 이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이 막 그리 길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FIRST 5글자가 갖고 있는 성남시에 대한 비전이 제가 만들었지만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센세이션하다 또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다 너무너무 아끼는 공약들이지만 그 중에 이거 하나는 차별화돼 있다.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5가지 모두가 차별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러면 첫 글자와 제가 첫 글자부터 이제 2개 말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먼저 F는 페어니스라고 해서 공정인데 공정회복이라는 비전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회복.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성남시의 부정과 부패가 너무 산적해 있고 이런 썩은 토양 위에서는 제대로 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 회복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성남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대유부터 성남 FC 각종 비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 토대로부터 깨끗한 성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성남을 만들겠다 하는 비전이 첫 번째 F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으니까 끝으로 가보면 이제 T가 테크놀로지 기술인데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제 초격차 혁신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성남에는 판교라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기업들,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해외 기업까지 그리고 R&D 센터들과 이 많은 기업들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 판교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에 이어지는 자생적 경제 능력을 갖추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T의 버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성남 판교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는 또 공약을 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예를 들어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기업 친화적인 도시죠.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기업들에게 세제적 혜택도 주고 규제들을 완화하고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렇고요. 근데 판교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기업의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판교라는 곳이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리콘밸리의 명성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가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관에서 오랫동안 어떤 자리를 하셨던 그런 분이 마지막에 성남시장이 슥 되는 것보다 정말
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자생으로 일어서고 또 힘을 키워서 이 기업도 직접 운영해 본 이런 청년 창업가가 된다면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 같이 협업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님. 네, 저는 함슬 선생님 생각이 틀린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뭐 맨날 자주 틀리긴 하는데요. 저희 방송이 굉장히 또 터가 좋은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합니다. 이제 조전혁 후보님 나오셔서 단일화 성공하셨고 네. 그 전에 이제 김은혜 후보님도 나오셔서 그래요? 네. 대장동에 대해서 막 하시다가 또 이번에 경기지사로 또 출마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성남시장 유력 후보로서 좀 불편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 두 분이 경기지사로 뛰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으시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좀 이건 내 표가 날아갈 것 같아서 못 말하겠다 싶으시면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네네. 김은혜 의원님을 지지합니다. 정말요? 네. 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질문이 너무 당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도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네. 김은혜 의원님이 조금 더 같이 앞으로 뭔가를 같이 하실 수 좋겠다. 일단 분당 갑을 갑을 갑의 해서 의원님이시고 저는 늘의 당협위원장이시고. 당협위원장이었고 같이 출마도 했었고요. 네. 그런 인연이 또 출마도 있으시군요. 했었었고. 네. 그리고 좀 새롭게 뜨는 변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렇고 네. 많은 새로운 바람들이 부는데 이런 네. 새로운 바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시대 교체의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교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성남 시민들이 또 한 번의 희망을 그래도 가슴속에 품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후보분들이 훌륭하시지만 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선거 기간에서 사실 진짜 10분, 20분 이렇게 단위로 약속들이 있으시고 유권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또 챙겨 보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사실은 후보들은 끼니를 약간 거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후보로 할 때는 선거 다이어트라고 최고인 거거든요, 정말. 근데 후보님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진짜 음식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로 백반이고요. 또 하나는 네. 오딱이라고 아세요? 옷나무 들어간 닭. 검은색. 네네네. 오딱. 예.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 간혹 가다가 이게 유권자분들 팬들께서 제가 이게 좋아한다는 걸 아셔서 오딱집에 간혹 부르세요. 그래서 어제 오딱 먹었습니다. 오딱을 다행히 그냥 보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오딱을. 네, 어제 저녁에 오딱 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뭐 이런 아내가 해주신 된장찌개 이런 건데 오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솔직하시고 시원하신 분이십니다. 후보님, 계속 무거운 질문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음식도 제가 여쭤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후보님을 뵌 거는 너무 괜찮은 후보였습니다. 완벽한 우리 차세대 성남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멋진 분이신데 사람이라면 다 단점은 있잖아요. 그럼요. 네. 후보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으신가요? 제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굳이 뽑으라고 하면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혼자서 처음에 창업을 좀 힘들게 시작했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이런 좀 습관들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조금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많은 분들께 좀 믿고 일을 탁탁탁탁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 트레이닝이 대래 2019년도에 당협위원장 오디션을 통해서 이후에 당협위원장이 된 이후에 조금씩 이 스킬이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을 맡기는 스킬이.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제 캠프 내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잘 맡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서 여러분들께 같이 믿고 맡기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 단점들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세히 듣고 봤더니 이제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네요. 칭찬을 하는, 자기 자랑을 해버리시는 이런 재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보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성남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에 친인척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시간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단독으로 카메라 딱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유, 네. 원 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을 벗어나면은 저 사람 누구지 할 정도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위대한 성남 시민들께서는 현장을 뛰는 사람,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움직였던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저 김민수에게 항상 응원과 격려 그리고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라 그리고 격려해 주실 거라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고 또 이 꿈을 이루게 된다면 이 감사한 마음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열심히 시민분들만 보고 뛰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마음껏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족분들께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근에 아빠 얼굴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항상 볼 때마다 아빠에게 안겨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많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캠프 분들에게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의 시민 캠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시민 캠프에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신 우리 캠프 구성원들께서 제가 조금 고집이 있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많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민수 믿어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시고 제 뜻에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6월 1일 날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 네,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표는 성남시를 탈환하고 수많은 시도를 탈환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진짜 목적은 탈환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성남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캠프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남은 기간 길지 않지만 열심히 끝까지 여러분들 믿고 뛰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시청자 여러분, 바람 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힘으로도 안 되고 언론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바람 불어서 결국에는 국민이 키워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성남의 김민수 후보,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 승리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요. 높은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수 후보 앞으로 더 큰 정치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